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권다영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를 또 장중에 써내더니 약간 밀리나 싶었는데 다시금 오후장 들어서 괜찮은 흐름 이어가면서 현재는 0.8%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분위기 괜찮습니다. 0.7%대 강세로 양대 지수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수급은 좀 갈립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이끌어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끌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분위기가 괜찮은 가운데 계속해서 중후장대 업종의 순환매가 눈에 띄는 장인데요. 전략 제대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의 세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형철 와우넷 파트너 화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저는 상한가 가는 종목부터 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린케미칼 지금 계속해서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라든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우후죽순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타는 말이니까 올라타야 할지 아니면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아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데요.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이기 때문에 올라타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KC 코트렐이나 아니면 한솔 홈데코 같은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에 이제 강세를 좀 보여줬다가 윗꼬리를 어느 정도 좀 달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큰 트렌드를 보면은 신재생 그리고 이제 뭐 친환경 관련된 트렌드는 지속돼 왔었고 여기에서 이제 그 안에서 새로운 종목군들이나 아니면은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가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친환경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놓고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수소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섹터가 먼저 이제 스타트를 끊었고 거기에 이제 풍력까지 가세를 하면서 힘이 상당히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이 없거든요.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 중에서는 일부 이제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 CS 그룹 같은 경우가 근데 이 그룹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신고가를 친 부분들날 그 앞뒤로 리포트가 나왔거나 아니면은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친환경이라는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이제 조금 많이 오른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같이 이제 움직인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는 시장에서는 숫자가 좀 찍히는 기업들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그러한 이제 컨셉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그 종목들이 좀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이 탄소 관련된 탄소 배출권 쪽으로 움직임이 조금 뭐 붙은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그 지속성이나 아니면 연속성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일단은 풍력이나 수소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시가총액 사이즈가 큰 기업들이 같이 그룹핑이나 아니면은 주도주를 좀 번갈아 가면서 이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탄소 배출권이라는 또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관련된 기업들의 시총이나 아니면은 종목 수를 보면은 이게 추세적으로 막 이끌어 나가기에는 조금 앞서 그 전기차 2차 전지나 아니면은 전기차 또는 이제 풍력, 뭐 태양광 이쪽보다는 좀 사이즈가 작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큰 방향성은 친환경이 맞긴 하지만 탄소 쪽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개별적인 이제 뭐 움직임에 좀 대응을 하면서 뭐 전략을 좀 짜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 이미 뭐 좀 반응이 나타났고 윗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는 조금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뭐 변동성이 조금 나오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분명히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 어렵다. 하지만 큰 방향성에서 친환경은 분명히 뭐 시장의 화두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의 화두이기 때문에 관심은 가지되 차라리 이렇게 조금 시가총이 작은 어떻게 보면은 테마성 이슈로 움직일 수 있는 탄소 배출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슈를 뭐 일정 매매를 하듯이 이슈가 나올 만한 그러한 이제 일정 부근에 뭐 2, 3일 전이나 아니면 뭐 3, 4일 전에 들어가서 이슈가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하는 이러한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흔히 말하는 친환경 관련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이 숫자가 좀 나오는 계약 공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해외 글로벌 기업들 또는 뭐 국내 수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뭐 테마는 테마답게 좀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지금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워낙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올라서기도 좀 힘든 종목들인데 테마는 테마답게 유지를 하되 큰 방향성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수소차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짧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긴 했습니다만 사실 우수 AMS 어제 이어서 오늘도 5%대 강세 보여주고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소차, 수소 관련주 또 태양광 관련주 어떻게 좀 더 볼 수 있는 룸이 좀 있을까요? 어떤가요? 일단은 뭐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수소나 그다음에 친환경,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국내 쪽만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기대감으로 그리고 정부 정책 또는 글로벌 공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를 미래의 기대감을 땡겨와서 이미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숫자가 어느 정도 좀 찍히거나 아니면은 계약 공시가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 쪽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가장 먼저 보여준 거는 아무래도 이제 뭐 CS 윈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일단은 그 최근에 신고가를 기록을 했죠. 이게 마찬가지로 9월 달부터 지금 12월 달 정도까지 이제 박스권을 만들다가 계약 공시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그 전에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이쪽으로 CS 윈드를 일단은 대장으로 놓고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CS 윈드는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답변 들어봤습니다. 가벼운 쪽 봤으니까 이번에는 경기 민감 섹터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주가 움직이더니 오늘은 조선주들이 꽤 힘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코 같은 경우도 목표가 상향과 함께 꽤나 시세를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기 민감 섹터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참여하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조금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 사실 시장을 이끌어 왔을 때 처음에는 IT,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이끌어 왔고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뭐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백신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이 백신이 투약이 되고 이러한 일정들 로드맵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까 경기 민감주 경기가 회복되는 거에 대한 베팅이 좀 들어간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철강 그리고 뭐 건설 이런 기업들 움직임이 좀 나왔고 조선주는 이합 전에 움직임이 좀 나왔다가 쉬다가 다시 한번 뭐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부담스럽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기에는 주가가 저점 대비 좀 많이 올라왔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려면은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거나 그 강력한 수급은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외국인이겠죠. 외국인이 약간 좀 멈춰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제 뭐 시총단 위쪽 그리고 업종 대표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 이 경기 민감 섹터들이 한 번씩 더 이제 레벨업이 되긴 하겠지만 빠른 속도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어느 정도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가 어쨌든 쉽게 빠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그 선두에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있을 텐데 이게 잠깐 쉬어가는 동안에 경기 민감주 쪽으로 수급이 돌았고 그러한 부분들 경기 민감주도 어쨌든 뭐 철강, 조선, 화학, 심지어 한국전력까지 한 바퀴 거의 다 돌았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지금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좀 기간 조정이나 아니면 가격 조정을 좀 기다려서 매수를 하시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로도의 매기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많이 끼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조금씩 뭐 흔히 말해서 뭐 주식 뭐 관점에서 그냥 꿈틀꿈틀 거리는 부분들이 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뭐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도 뭐 코스맥스 관련된 콜마비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쪽에 대한 경기 민감주들이 한 바퀴 사이클이 돌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인정하고 그 외에 좀 바닥권에 있는 뭐 음식료 업종이나 그 외에 좀 부담이 없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채워놓고 그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와중에 경기민감주들이 조금 쉬어갔거나 아니면은 차익실현이 나오면 그쪽을 좀 담아보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약간 부담스럽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 바퀴가 돌았고 여기에서 뭔가 트레이딩을 찾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종목 섹터들을 보자라면서 화장품이랑 음식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음식료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음식료 업종 내에서 보고 계신 종목 뭐가 있을까요? 뭐 음식료 업종 내에서 대부분 이제 뭐 종목들이 많이 이제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저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뭐 한국경제TV에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도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최근에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경기민감주들을 따라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하이트진로나 아니면 롯데칠성 뭐 이러한 기업들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롯데칠성이나 하이트진로 같은 종목 바닥권에 있는 음식료 업종 좀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이렇게 경기 민감 섹터가 올라서면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필두로 IT 투톱이 쉬고 있고 현대차 같은 종목들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기존의 주도주들 과연 트레이딩할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지금 삼성전자랑 뭐 SK하이닉스는 투자의 관점은 일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트레이딩의 관점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금 55,000원에서 73,000원대까지 뭐 거의 한 달 반 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삼성전자의 업사이드를 뭐 추가적으로 높이 잡고 나는 여기서 뭐 내년까지 삼성전자 뭐 반도체 빅사이클을 보면서 이거를 내가 투자를 해야 되지 하는 시점은 이미 조금은 늦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트레이딩은 결국에는 내가 얼마나 좋은 가격 시점이나 아니면은 상황에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들일 텐데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뭐 7만 원이 깨지는 시점에서 들어가면은 가장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과연 그 가격이 올지 안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뭐 차익 실현이 나오면 7만 원대 초반까지는 뭐 충분히 좀 열어둘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7만 원대 초반부터는 뭐 삼성전자를 분할로 매수를 해서 반등을 주면은 수익을 챙기는 뭐 이러한 트레이딩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늦었고 7만 원 선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시점인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리고 그 기회가 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김영철 파트너의 종목 어떤 거 보고 계신가요? 뭐 저도 앞서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경기민감주들을 잡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이제 해피한 그런 부분들이고, 네, 그러한 종목들이 없으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히 지금 답답하시죠? 종목들이 웬만큼 올라와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접근이 조금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럴 때 사실 가장 무난하게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거는 IT 소부장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IT 소부장 관련된 종목 중에서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강한 거는 디바이스 ENG인데, 디바이스 ENG 말고 그 외에 이제 뭐 소부장 쪽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건 인텍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뭐 3분기 실적이 좀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패키징 기술 변화에 대한 수혜가 지속적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규 고객사 추가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동안 좀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상승을 했다가 살짝 이제 좀 조정을 받아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텍 플러스 정도는 조금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그 종목명이 인터플렉스랑 인텍 플러스랑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업은 인텍 플러스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인텍 플러스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 소부장이 한 종목씩 튀어 오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잘 골라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텍 플러스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목표가는 위쪽으로 한 16,000원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인텍플러스 지금 차트를 보니까 좀 주가 다지기에 들어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16,0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주의 세계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철 와우넷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